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옛적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어. 아니 그렇게 매일 잠만 잘 거요? 그러려거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에이,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화가 난 게으름뱅이는 그 길로 집을 나섰어. 한참 가다 보니 허름한 집에서 웬 할아버지가 소머리탈을 만들고 있더래. 영감님, 그 참 신기하게 소와 똑같이 생겼네요. 한 번만 써보면 안 될까요? 네, 그만두시오. 잘못 쓰면 큰일 난다오. 게으름뱅이는 소의 탈을 빼앗아 머리에 뒤집어 썼어. 그랬더니 글쎄 게으름뱅이의 몸이 그냥 그대로 스르르 소가 돼버렸지 뭐야.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하고 소리쳤더니 음메 음메 소 울음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겠어. 히랴 히랴. 할아버지는 소를 끌고 가 농부에게 싼값에 팔았어. 농부가 소를 막 끌고 가려는데 할아버지가 은근히 귓속말로 말했어. 이 소는 무를 먹으면 죽는다오. 절대로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다음 날부터 하루 종일 일만 했어. 논 갈고 밭 갈고 수레 끌고 쟁기 끌고 날만 새면 끌려나가 어두워질 때까지 고되게 일을 했지. 아이고, 힘들어. 하도 일이 힘들어서 소리라도 지르면 음메 음메 울음소리만 났어. 히랴 히랴. 어서 움직이지 못해? 진작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다음 날 게으름뱅이 눈에 무밭이 보였어. 이 소는 무를 먹으면 죽는다오. 절대로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평생 소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게으름뱅이는 무밭으로 가서 무 한 개를 입으로 물고 쑥 뽑았어. 그리고 아작아작 씹어 먹었지. 무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무를 먹었더니 죽는 게 아니라 도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바람에 소의 탈도 벗겨져 땅에 툭 떨어졌지. 아이고, 이제야 살았구나. 게으름뱅이는 농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고 나서 곧바로 고개를 넘어 집으로 돌아왔어. 게으름뱅이 아내도 반가워서 달려나왔지. 아이고. 여보, 용서하구려.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리다. 아내는 세 사람이 된 남편을 보자 눈물이 나왔어. 게으름뱅이는 부지런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어. 그럼 그렇지. 또 게으름 피우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개와 고양이. 어느 마을에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난한 할머니가 살았어요. 하루는 강에 나갔다가 어부에게 잡힌 잉어를 봤어요. 아이고 가여워라. 아이 눈물을 흘리네. 마음 착한 할머니는 돈을 털어 잉어를 산 뒤 강에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강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나더니 한 아이가 나와 말했어요. 할머니,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은혜로 이 용궁 구슬을 드릴게요. 알고 보니 놓아준 잉어는 용왕님의 아들이었어요. 용왕님의 아들이 준 용궁 구슬은 참 신기했어요. 쓱 비비며 집 하고 말하면 집이 생기고, 쓱 비비며 쌀 하고 말하면 쌀이 생겼어요.
용궁구슬 덕분에 할머니네 집은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 욕심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여기 그렇게 신기한 구슬이 있다면서요? 그 구슬 좀 보여줘요. 아이고, 구슬 참 예쁘네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몰래 용궁 구슬을 가짜 구슬과 슬쩍 바꿔놓고 달아났어요. 용궁 구슬이 없어지자 할머니는 예전처럼 다시 가난해졌어요. 멍멍! 그 못된 할머니가 가져간 게 틀림없어. 우리가 찾으러 가자. 개는 고양이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 욕심쟁이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고양이는 헛간에 들어가 우두머리 쥐를 붙잡고 말했어요. 구슬을 가져오지 않으면 모두 잡아먹을 테다. 쥐들은 뿔뿔이 흩어져 할머니 집을 뒤져 구슬을 찾아왔어요. 멍멍! 우리가 구슬을 찾았어. 어서 가서 할머니께 전해드리자.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개에게 업혀 다시 강을 건넜어요. 한참 강을 건너던 개가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고양이야, 구슬 잘 물고 있지? 구슬 잘 물고 있어? 고양이야, 왜 대답 안 해? 할머니가 있어. 풍덩! 그 바람에 그만 구슬이 강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까짓 구슬 알게 뭐야? 멍멍! 개는 툴툴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양이는 날이 저물도록 강가를 서성이다 물에 떠밀려온 물고기를 덥석 물었어요. 마침 배도 고픈데 잘 됐다. 고양이가 물고기를 한 입 꽉 물자 물고기 배에서 용궁 구슬이 툭 튀어나왔어요. 고양이 덕분에 할머니는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구슬을 찾아준 고양이를 집 안에서 길렀어요. 그 뒤로 고양이는 집 안에서, 개는 집 밖에서 살며 서로 으르렁거린답니다. 호랑이와 곶감. 흰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어흥! 배고파. 어디 뭐 먹을 것 없나? 그때 어디선가 응애 응애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호랑이는 슬금슬금 집 앞으로 다가갔어요. 아가, 뚝 그치자. 지금 밖에 무서운 호랑이가 와 있어. 뚝 안 그치면 호랑이가 어흥 하고 물어간다. 아니,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엄마의 말을 듣고도 아기는 계속 울어댔어요. 채, 저 녀석은 나처럼 무서운 호랑이도 안 무서워하네. 그때 엄마가 아기에게 말했어요. 아가, 자, 곶감이다, 곶감. 그 말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쳤어요. 에? 곶감이라는 놈이 나보다 더 무섭단 말이야? 그때 문이 삐걱 열리자 호랑이는 깜짝 놀라 후다닥 외양간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운 외양간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호랑이 등에 휙 올라탔어요. 아이고, 곶감이 내 등에 올라탔나 보다! 호랑이는 너무 무서워 펄쩍펄쩍 뛰며 도망갔어요. 호랑이 등에 탄 것은 사실 소를 훔치러 집 안으로 들어온 소도둑이었어요. 환한 달빛 아래로 나오자 소도둑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소가 아니라 호랑이잖아. 아이고.
소도둑은 벌벌 떨며 호랑이 등을 꽉 붙잡고 있다가 길가에 커다란 나무를 보고는 휙 뛰어 나뭇가지에 매달렸어요. 하마터면 호랑이 밥이 될 뻔했네. 아! 소도둑이 등에서 떨어지자 호랑이는 더욱 빨리 달아나면서 생각했어요. 하마터면 곶감한테 잡아먹힐 뻔했네. 토끼와 자라. 깊은 바닷속 물고기들이 사는 용궁의 임금님께서 큰 병에 걸리셨어요.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드시면 회복되실지도 모르겠소이다. 의원의 말에 물고기 대신들 사이에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누가 다녀오는 것이 좋겠소이까? 제가 땅 위에서도 돌아다닐 수 있으니 다녀오겠어요. 씩씩하게 대답한 자라는 토끼 그림을 들고 땅 위로 올라왔어요. 때마침 저쪽에서 누군가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어? 그림이랑 똑같이 귀가 길쭉하네. 야호! 토끼를 찾았구나. 자라는 무척 기뻐하며 토끼에게 다가갔어요. 토끼님, 저는 용궁에서 온 자라예요. 우리 용궁은 으리으리하고 맛있는 먹을 것도 많답니다. 토끼님도 함께 구경 가지 않겠어요? 정말 그런 곳이 있나요? 토끼는 자라의 등을 타고 용궁으로 갔어요.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물고기 군사들이 토끼를 묶어 용왕님 앞으로 데려갔어요. 토끼는 그제야 자라에게 속은 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내 너의 간을 먹어야 산다 하니 너는 영광으로 알고 간을 내놓거라. 용왕님, 제 간은 소중한 약이라 화창한 날은 빼서 바위에 말립니다. 지금도 간을 바위 위에 두고 왔으니 얼른 가서 가져올까 합니다. 아이,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믿지 못하시면 제 배를 갈라 확인해 보세요. 제가 죽으면 간은 못 찾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용왕님은 당장 자라를 불러 말했어요. 얼른 토끼를 데리고 가서 간을 찾아오너라. 토끼와 자라가 다시 땅으로 나오자 토끼가 숲속으로 뛰어가며 말했어요. 이 미련한 자라야, 간을 빼놓는 동물이 어디 있니? 너희는 내게 속았어. 자라는 저 멀리 뛰어가는 토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런... 은혜 갚은 까치. 옛날 옛적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니, 저런 불쌍한... 선비는 얼른 활을 겨누어 단발에 구렁이를 쏘아 죽이고 새끼 까치들을 구해주었어요. 선비는 다시 서둘러 길을 떠났지만 어느 틈에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선비는 길을 잃고 한참 동안 헤매다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계시오? 산속에서 길을 잃어 그러니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어? 되고 말고요. 이 산중에는 다른 집이 없으니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선비는 그 집으로 들어가 여인이 차려준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자리에 누웠어요. 하루 종일 걸어서 몹시 피곤했는지 금세 골아떨어졌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선비는 갑자기 숨이 막히고 온몸이 답답해서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넌 누구냐? 아까 낮에 네가 활을 쏘아 죽인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다. 그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활을 쏜 것은 까치를 살리려고 한 것이오. 그러니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좋다. 이 산속에 빈 절이 있다. 날이 밝기 전에 그 절에 있는 종이 3번 울리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너를 살려주겠다. 곧 날이 밝는데 빈 절의 종이 무슨 수로 울리겠는가. 이제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자, 이제 약속한 시간이다. 으아! 바로 그때였어요. 댕, 댕, 댕. 산속에서 희미하게 종소리가 3번 울려 퍼졌어요. 분하다. 하늘의 뜻이니 널 살려줄 수밖에 없구나. 구렁이는 선비 몸을 풀어주고는 스르르 사라졌어요. 선비는 바로 빈절로 달려가 보았어요. 내가 새끼를 살려준 은혜를 갚은 게로구나. 선비는 까치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고이 묻어줬어요. 그리고 그 길로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아 급제를 했어요. 그 뒤로 틈만 나면 까치 무덤을 찾아가 까치의 명복을 빌어줬답니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옛날 팥죽을 아주 맛있게 잘 쓰는 할머니가 팥밭을 메고 있는데, 아 글쎄 호랑이 한 마리가 똥 나타났네. 내가 배가 고프니 할멈을 잡아먹어야겠어. 할머니는 무서워 온몸이 벌벌 떨렸어. 호랑이야, 올겨울에 동지 팥죽 한 번만 쏘면 안 되겠느냐? 그러자 호랑이는 팥죽을 먹고 싶은 생각에 아쉬운 듯 입맛을 쩝쩝 다시며 물러났지. 어느덧 동지 전날, 할머니가 팥죽을 저으며 한숨을 푹 쉬는데 자라가 기어와 묻네. 할멈, 왜 그리 한숨을 쉬어? 내일이면 내가 호랑이 밥이 된단다. 어찌하면 좋겠니? 할멈, 나 팥죽 한 그릇 줘. 내가 호랑이를 쫓아줄게. 자라에게 한 그릇 가득 퍼주고는 한숨을 또 쉬는데 알밤이 또르르 굴러와 물었어. 할멈, 왜 그리 한숨이야? 내일이면 호랑이 밥이 되니 크게 슬퍼 한숨을 쉰단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호랑이를 쫓아줄게. 이렇게 쇠똥, 맷돌, 지게, 멍석까지 팥죽을 얻어먹고는 자라는 물독 속으로 퐁당, 알밤은 아궁이 속에, 쇠똥은 부엌 바닥에, 맷돌은 부엌문 선반 위에 앉았어. 멍석은 부엌 앞에 넙죽 엎드리고, 지게는 마당 한 구석에 기대서 있었지. 동짓날 밤이 되자 호랑이가 할머니 집 마당에 어슬렁어슬렁 들어섰어. 할멈, 내가 왔어. 약속은 잊지 않았지? 오냐, 부엌 아궁이에 동지 팥죽을 두었으니 가져다가 먹어라. 호랑이가 아궁이 속을 들여다보는데 알밤이 툭 튀어나와 호랑이 눈을 딱 때렸어.
호랑이는 앞이 안 보여 더듬거리다 물독에 손을 넣었는데 자라가 손을 꽉 물었어. 깜짝 놀란 호랑이가 뒷걸음을 치다 그만 쇠똥을 밟고 미끄러졌지 뭐야. 엉덩방아를 찧은 호랑이가 부엌문을 나가려는데 맷돌이 머리 위로 쿵 떨어졌어. 어이구,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정신을 잃고 기어나오다 멍석 위로 넘어졌어. 멍석이 호랑이를 둘둘 말자 지게가 척 짊어지고는 성큼성큼 달려가서 강물에 호랑이를 집어던졌지. 그 후로 할머니는 해마다 동짓날에는 팥죽을 쑤어 고마운 친구들과 나눠 먹는단다. 멸치의 꿈. 옛날 아주 먼 옛날에 700살이 넘은 멸치가 이상한 꿈을 꾸었단다. 갑자기 하늘 위로 휙 올라갔다가 땅으로 뚝 떨어지고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더니 눈이 펑펑 쏟아졌지. 게다가 땀이 뻘뻘 나게 덥다가 으슬으슬 추웠다 하는 꿈이었어. 멸치는 날이 새자마자 가자미에게 달려가 꿈 이야기를 했어. 아이, 복잡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가만히 있어 보게. 망둥이 할멈 꿈풀이가 아주 용하다는구먼. 마음 착한 가자미가 망둥이 할멈을 찾아 나섰어. 며칠 후 가자미가 망둥이 할멈과 함께 멸치를 찾아왔어. 망둥이 할멈은 큰 눈을 굴리며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했지. 오호라! 이건 필시 용꿈이라네. 멸치 자네가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꿈이지. 내가 용이 된다고?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용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게다가 용이 조화를 부리면 눈이 오고 그러면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는가? 여보게들 들었나? 내가 용이 될 몸이라네. 한껏 기분이 좋아진 멸치는 망둥이 할멈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 먼 길을 헤엄쳐 망둥이를 데려온 가자미는 까맣게 잊고 말이야. 치, 말도 안 돼. 멸치가 용이 된다고? 딱 보니 어부에게 잡히는 꿈이네 뭘.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떨어졌다니까. 낚싯줄에 걸렸으니까 하늘로 휙 올라갔다가 땅으로 뚝 떨어졌겠지. 아이, 구름이 피어나고 흰 눈이 펄펄 내렸다고. 반찬에 쓰려고 석쇠에 올려 연기가 났겠지. 하얀 눈은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뿌린 거야. 아이, 그럼 더웠다 추웠다 한 건 뭐야? 잘 익으라고 부채질한 거야. 가자미의 꿈풀이에 멸치 얼굴이 푸르락푸르락해졌어. 이리 천하의 고이한 놈이 있나? 멸치는 가자미의 뺨을 힘껏 때렸어.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가자미 눈이 획 돌아갔지. 옆에 있던 낙지와 꼴뚜기는 슬그머니 눈을 빼서 꽁무니에 감췄어. 그 모습을 보고 배꼽이 빠져라 웃던 새우는 지금처럼 허리가 꼬부라지고 펄쩍펄쩍 뛰어서 도망가던 망둥이는 지금처럼 뛰는 물고기가 되었단다. 은혜 갚은 호랑이.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인정 많은 총각이 살았어요. 하루는 총각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큰 호랑이가
목에 가시가 박혀 꺽꺽거리고 있었어요. 내 목에 가시 좀 빼줘. 제발 부탁이요. 아이고. 총각은 가시를 빼주었고 호랑이는 큰 절을 한번 하고 뒤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땔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총각은 호랑이 발자국을 보고는 호랑이가 다녀간 것을 알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혼잣말로 아들 걱정을 했어요. 혼기가 지났는데 장가를 못 가 어쩌누. 아휴. 그날 밤 호랑이는 몰래 예쁜 처녀를 총각집에 두고 갔어요. 호랑이 덕분에 총각은 부자가 되고 색시까지 얻었답니다. 하루는 마을에 방이 붙었어요.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사람을 해치니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호랑이가 총각의 집에 찾아와 말했어요. 나를 화살로 쏘아 상금을 받으시오. 구해준 덕에 오래 살 수 있었소. 여태까지 해준 것도 많은데 그게 무슨 말이오? 안 들은 것으로 하겠어. 다음 날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총각은 놀라 달려갔어요. 호랑이는 총각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눈짓했어요. 나를 어서 쏘시오. 다른 이가 쏘기 전에. 총각은 비껴가도록 활을 쏘았지만 이미 알아챈 호랑이는 일부러 화살에 맞았어요. 호랑이가 죽었다! 모두들 기뻐했지만 총각은 호랑이가 자신 때문에 죽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총각은 은혜 갚은 호랑이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답니다. 토끼의 재판. 한 나그네가 산길을 가고 있었어. 뭐지? 호랑이 소리 같기도 하고. 나그네가 조심조심 그곳에 가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울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나그네님, 제발 이 불쌍한 호랑이 좀 살려주시오. 은혜는 꼭 갚을 테니 부디 여기서 좀 꺼내주시오. 꺼내줄 테니 나를 잡아먹으면 안 되네. 예, 걱정 마세요 나그네님. 나그네는 그 말을 믿고 긴 나무를 내려주어 호랑이를 구해줬어. 이제 살 것 같네. 온종일 갇혀 있었더니 배가 고픈데 널 잡아먹어야겠다. 네 이놈! 약속을 해놓고 이러는 법이 어디 있느냐? 약속은 무슨 약속? 이 몸이 배가 고파 안 되겠다. 호랑이의 뻔뻔스러움에 나그네는 어이가 없었어. 마침 길가에 있던 황소에게 물었지. 황소야, 호랑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약속은 무슨 약속? 사람들은 우리 젖도 짜가고 우리를 죽여 고기를 먹으니 믿을 수 없어. 소나무야, 호랑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잘못한 것 아니냐? 사람들은 우리를 잘라 집이랑 가구를 만들고 마구 괴롭히니 지키지 않아도 돼. 그때 토끼 한 마리가 깡충거리며 길을 가고 있었어. 토끼야, 잠깐 내 말을 좀 들어보렴. 함정이 빠진 호랑이를 구해줬더니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토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호랑이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거 참, 몇 번을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여기에 쏙
빠져서.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훌쩍 뛰어서 구덩이 속으로 쏙 들어갔어. 나그네님, 어서 가던 길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위험한 약속은 하지 마세요. 토끼야, 고맙다. 나그네는 토끼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가던 길을 마저 갔어. 아이고, 선비님 잘못했어요. 꺼내주세요. 똥꼬로 나팔 부는 호랑이. 옛날에 나팔을 잘 부는 아저씨가 살았어요. 어느 날 잔칫집에 다녀온 아저씨가 언덕을 넘을 때였어요. 술 너무 많이 마셨나? 아유, 머리가 어지러지는데 잠시 쉬었다 가야겠다. 나무 밑에서 쉬던 아저씨는 그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다. 오늘은 정말 운이 좋군. 호랑이는 앞발로 아저씨를 툭툭 건드렸어요.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아저씨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라, 죽은 듯이 잠들어 있잖아. 생생할 때 먹어야 맛있는데. 안 되겠다. 깨워서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냇가로 가서 꼬리에 물을 흠뻑 적셔왔어요. 그러고는 아저씨 얼굴에 대고 젖은 꼬리를 요리조리 흔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란 아저씨가 잠에서 깨어보니 눈앞에 호랑이 엉덩이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다 호랑이 밥이 되겠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눈앞에서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는 호랑이 똥꼬를 보자 아저씨는 번쩍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저씨는 두 손으로 나팔을 잡고 있는 힘껏 호랑이 똥꼬에 콱 박았어요. 아이고, 내 똥꼬야, 내 똥꼬. 아이고, 호랑이 달려. 호랑이가 나팔을 빼내려고 이리저리 뒹굴뒹굴 해보았지만 깊이 박힌 나팔은 빠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호랑이가 방귀를 낄 때마다 빵빵빵 빠라빵빵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대요. 바로 호랑이가 똥꼬로 나팔 부는 소리랍니다. 해님 달님. 옛날에 엄마와 오누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엄마가 잔치집 일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잔치집 가서 만난 거 싸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어라. 네. 일을 마친 엄마가 떠글리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얼른 떡을 꺼내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호랑이는 떡을 날름 받아먹고는 엄마까지 잡아먹었어요. 그러고는 엄마 옷을 입고 오누이가 있는 집을 찾아가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방 안에 있던 오누이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서 문 사이로 슬쩍 밖을 보았어요. 그런데 글쎄, 커다란 호랑이가 엄마 옷을 입고 서 있지 뭐예요? 얼른 우물 옆 나무 위에 숨자. 아이들이 보이지 않자 이리저리 찾던 호랑이는 우물에 비친 오누이를 보았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들어갔니? 그러자
동생이 깔깔 웃었어요. 그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옳지. 나무에 올라갔구나. 호랑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려 했으나 쉽지 않았어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쉽지. 그 말에 속은 호랑이가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가자 자꾸만 미끄덩 쿵 미끄덩 쿵. 아이쿠. 아야. 도끼로 찍고 올라오면 되는데. 보다 못한 동생이 그만 웃으며 말해버렸어요. 호랑이는 도끼를 찾아 쿵 찍으며 올라왔어요. 자. 오누이는 무서워 눈을 꼭 감고 하늘에 빌었어요. 하느님,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고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를 본 호랑이도 하늘에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지 뭐예요. 신나게 줄을 타고 올라가던 호랑이는 중간에 줄이 툭 끊어져 땅에 떨어져 버렸지요.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부끄럼쟁이 동생은 햇님이, 씩씩한 오빠는 달님이 되었답니다. 흥부, 놀부. 옛날에 욕심쟁이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동생 흥부를 내쫓았어요. 이제 여기는 내 집이니 썩 나가거라. 오두막으로 쫓겨난 흥부는 늘 가난했어요. 형님, 보리쌀 한 대만 빌려주세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야따! 보리쌀 대신 밥 주걱이나 받아라. 흥부는 뺨에 붙은 밥풀을 떼어 먹으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봄날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흥분의 처마에 있던 제비집을 덮쳤어요. 이를 본 흥부가 막대기로 구렁이를 쫓아주었죠. 그런데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이런 불쌍해라. 얼른 고쳐주마. 흥부는 붕대로 제비 다리를 잘 매주었어요. 이듬해 봄, 흥분의 집에 제비 한 쌍이 날아왔어요. 옳지. 너는 작년에 다리가 부러진 녀석이구나. 제비가 박씨를 떨어뜨리자 흥부는 담 밑에 박씨를 심었어요. 가을이 되자 지붕 위에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아버지, 이리 좀 나와보세요. 박이 지붕에 가득해요. 맛있겠다. 진짜 크다. 어서 박을 타서 속을 끓여 먹자꾸나. 흥분의 식구는 톱을 빌려서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아니, 이게 웬 쌀이야? 두 번째 박에서는 금은 보화와 비단이, 세 번째 박에서는 목수들이 나와 기와집을 지어주었어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아이고, 경사 났네. 경사 났어.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당장 제비를 잡아 다리를 부러뜨리고는 다시 고쳐주었어요. 이듬해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자 놀부는 싱글벙글 웃으며 지붕에 심었어요. 가을이 되자 놀부네 지붕에도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금은 보화 잔뜩 나와 큰 부자 되어보세.
그런 것이 분명 금이로구나. 박이 쩍 갈라지면서 누런 똥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두 번째 박에서는 도깨비가 나와 놀부와 가족들을 방망이로 때렸어요. 세 번째 박에서는 도둑들이 나와 모든 물건을 훔쳐갔어요. 놀부는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어요. 착한 흥부가 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형님, 우리하고 함께 살아요. 놀부는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흥부와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핑크퐁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